노동 매칭에 대한 첫 번째 모형입니다. 헬슬리와 스트레인지는 노동 매칭에 대한 체계적인 모형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모형은 노동자와 기업에 대한 핵심적인 가정들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 노동자는 일 단위 둘레를 갖는 원에서 위치 또는 주소에 의해 묘사되는 고유한 기술들을 갖습니다. 예시로 노동자 1의 주소는 0, 노동자 2의 주소는 8분의 2가 됩니다. 두 번째로, 개별 기업은 생산할 제품 한 가지와 관련된 기술 요구를 선택하면서 시장에 진입합니다. 예시로 A 기업은 8분의 1의 기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B의 기업은 8분의 5의 기술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 노동자는 자신의 기술과 기업의 기술 요구의 차이를 없애는 데 필요한 훈련 비용을 부담합니다. 네 번째로, 기업은 기술 요구를 충족한 노동자에게 지불 가능한 임금을 제시하고 노동자는 가장 높은 순임금을 지닌 고용 제한을 수락합니다. 노동 매칭에 대한 두 번째 모형입니다. 매칭 모형에 관한 다음 두 가지 가정은 도시 경제학의 공리와 연관이 됩니다. 첫 번째로, 생산은 규모의 경제하에 있습니다. 개별 기업은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기 위해 2명의 노동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진입에 대한 제약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기업들은 경제적 이윤이 0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시장 진입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쟁은 0의 경제적 이윤을 가져옵니다. 기업의 시장 진입은 기술 요구의 선택과 이러한 기술과 가장 가깝게 일치되는 기술을 보유한 노동자의 고용을 포함하는데, 개별 기업은 자신의 기술 요구를 둘러싸는 기술 간격에서 지역적 구매자 독점을 갖습니다. 노동자의 수가 많을수록 기업과 노동자는 더 좋은 매칭이 가능합니다. 원 위에서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기술에 관한 노동자의 밀도를 증가시키지만 기술의 범위는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동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기술 매칭 및 순임금이 증가합니다. 노동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기술 격차가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훈련 비용의 감소, 순임금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노동력의 존재는 노동자의 고용을 위해 경쟁하는 기업들을 유인하며 이로 인해 노동자는 순임금이 올라가고 기업은 높은 기술 매칭을 할 수 있어 노동자와 기업 모두 편익을 얻게 됩니다. 지식의 파급입니다. 지식의 파급은 기업 군집 요소 중 중요한 요소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소규모 경쟁적인 기업들 중심의 산업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하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와 보스터 라웃을 비교한 연구에서 지식의 파급은 실리콘밸리에서 보다 중요하며 그 이유는 실리콘밸리에서 특화된 회사들이 네트워크와 공동연구, 실험, 그리고 공유된 지식에 대한 분위기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지역화 경제에 대한 증거입니다. 경제학에서 지역화 경제의 규모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첫 번째로 노동자의 생산성, 그리고 두 번째로 신규 생산 공장의 수, 세 번째로 산업 고용의 영향입니다. 첫 번째로 노동자의 생산성에서는 지역화 경제가 제조업 부분에 비해 사무업 부분에서 보다 강력함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 신규 공장에 대한 연구는 동일한 산업에서 다수의 신규 생산 공장이 입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고용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면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시작하는 지역은 더 많은 고용의 증가를 경험했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지역화 효과는 마일당 50%의 비율로 소멸하며 급격히 약해짐을 보여주는데, 이는 지역화 경제의 지역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설명해 줍니다. 도시화 경제의 공유입니다. 앞서 봐왔던 지역화 경제는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군집을 유도하고요. 반대로 도시화 경제는 산업의 경계를 넘나들며 발생하며, 이는 거대하고 다양화된 도시들의 생성을 가져옵니다. 단추와 같은 중간재 생산 요소들은 특정 산업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은행 업무나 회계 업무, 그리고 건물 관리 같은 업무 같은 경우는 어떤 산업이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도시 입지 기업들은 이러한 중간재 생산 요소들로 인해서 공동 이용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낮은 가격으로 다양한 생산 요소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폴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일한 산업에서의 기업들의 군집은 해고하는 기업에서 채용하는 기업으로 노동자들의 이동을 촉진합니다. 이처럼 산업 간 노동 수요가 다양해질 경우 노동 폴링은 도시화 경제를 발생시킵니다. 매칭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 전체 종사자 수의 증가는 노동자의 숙련의 밀도를 증가시키고 기술 격차가 감소함을 의미하며, 일부 기술은 여러 산업에 있어 공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노동 매칭 편익은 산업 경계를 넘나들며 발생합니다. 법인의 본사와 기능적 특화입니다. 소규모 도시는 생산에 대해 특화가 되어 있고요. 대규모 도시 같은 경우는 관리 기능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법인들은 도시화 경제로 인한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도시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요. 대도시 규모에서는 관리 기능이 상당히 특화되어 있고요. 도시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생산 기능에 특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식의 파급입니다. 물리적으로 근접한 사람들끼리 지식 교환을 촉진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합니다. 도시는 한 제품의 디자인과 생산에서 정제된 아이디어들을 신제품들에 응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공동 노동 공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아빠는 의사, 엄마는 요리사, 이런 가정일 때 다양한 산업이 공존하는 것으로 거주를 유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공동 노동 공급은 상이한 기업들이 군집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학습의 기회와 사회적 상호 교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습의 기회는 도시 규모 증가에 따른 또 다른 편익으로 도시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하고 큰 학습의 기회에서 옵니다. 사회적 상호 교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실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 교류하는 것을 즐기며 대도시일수록 많은 상호 교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큰 도시일수록 보다 나은 사회적 매칭과 상호 교류를 제공하게 됩니다. 앞서 모든 내용에서와 같이 기업들은 산업 수준에서의 지역화 경제와 도시 수준에서의 도시화 경제를 포함하는 직접의 경제를 이용하고, 이를 통해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군집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조원이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코로나19 조심하시고 학교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